전주의 차가운 3월 아침, 회색빛 하늘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강민주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6살 난 딸 지수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이제 3일째였다. 간질 발작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지수는 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각한 간질 증세를 앓게 되었다. 그 사고로 아내 수아를 잃은 민주는 수의사 경력을 포기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딸을 돌보는 데 전념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다코타라는 구조된 독일 셰퍼드와 특별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코타는 위독한 상태에서 발견되었을 때 지수가 살리자고 고집을 부려 데려온 개였다. 놀랍게도 이 개는 의사들도 감지하지 못하는 지수의 발작을 미리 알아채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발작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고 다코타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 최상현 의사는 지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특히 캐롤라인 밀스라는 간호사가 지수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가 갑자기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은 더욱 그의 불안을 키웠다. 한준석, 수아의 동생이자 전직 군인인 삼촌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조카의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준석은 군 복무 시절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으로 이번 사건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코타는 병원 밖에서 계속 울음소리를 내며 안절부절 못했다. 보안 요원들이 여러 번 내쫓으려 했지만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병원 주변을 맴돌았다. 김태우 경관은 이런 다코타의 행동이 단순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견 훈련 전문가인 그는 다코타의 행동에서 특별한 신호를 감지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다코타가 갑자기 중환자실로 뛰어들었다. 놀란 의료진들이 개를 잡으려 했지만 다코타는 지수의 침대 옆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때 서미경 신경과 전문의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다. 잠깐만요, 이 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미경 박사가 외쳤다. 그녀는 다코타의 행동이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수의 상태를 재점검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상현 의사의 진단과는 전혀 다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준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원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다른 어린 환자들의 기록을 발견했다. 모든 사례에서 최상현 의사가 담당의였고 환자들은 모두 깊은 혼수 상태로 진단되었다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문서 보관실이라는 한 단어였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서미경 박사는 지수의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시간대가 맞지 않았고 투약 기록도 불완전했다. 특히 최근 며칠간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급하게 작성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일반적인 혼수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서 박사가 민준에게 말했다. 지수의 뇌파가 매우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처럼요. 다코타는 여전히 지수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걔는 특히 특정 시간대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그것은 주로 최상현 의사의 회진 시간과 일치했다. 김태우 경관은 이러한 다코타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 준석은 병원 문서 보관실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지난 6개월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어린 환자들이 모두 최상현 의사의 담당이었고 그들 모두 실험적인 치료제를 투여받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치료제들이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이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준석은 깜짝 놀랐다. 병원 행정실장이었다. 준석은 순간적으로 군 시절 훈련받은 대처 능력을 발휘했다. 아, 조카의 치료 기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려고요. 그날 밤 민주는 캐롤라인 밀스 간호사로부터 예기치 않은 이메일을 받았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최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제가 알게 된 후로 휴가를 보내줬죠.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서미경 박사는 지수의 혈액 검사 결과를 재확인했다. 특이한 화학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실험 단계인 신경 억제제였다. 이건 불법입니다. 즉시 지수의 치료 방식을 바꾸어야 해요. 그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병원 이사회가 갑자기 지수의 다른 병원 이송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는 이것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태우 경관은 다코타의 특별한 능력을 신뢰했다. 그는 경찰견 훈련 경험을 살려 다코타가 보내는 신호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 개는 분명 뭔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사가 가지고 다니는 파란색 가방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준석은 캐롤라인이 보낸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최상현 의사와 어떤 제약회사 간의 비밀 계약서가 있었다. 계약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희귀 신경질환을 가진 어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임상 실험이었다. 그때 지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다코타가 즉시 반응하여 짖기 시작했다. 서미경 박사는 재빨리 달려왔다. 뇌파가 변하고 있어요. 지수가 깨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의 병실 앞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한밤중에 병원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지수의 병실 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코타가 갑자기 낮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민주는 즉시 긴장했다. 그는 이미 다코타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최상현 의사와 2명의 낯선 남자들이 병실로 들어섰다. 강민준 씨, 지금 바로 지수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최 의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다. 하지만 서미경 박사가 그들의 계획을 예상했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등장했다. 잠깐만요.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송이 필요하죠? 그녀는 지수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다. 준석은 병원 복도 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군사훈련 경험으로 볼 때 이 낯선 남자들의 자세와 행동은 분명 의료진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김태우 경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초회 선생님,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 박사가 제안했다. 그들이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 준석은 재빨리 병실 주변을 살폈다. 낯선 남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상한 주사기가 보였다. 그때 캐롤라인 밀스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최 박사님은 제약회사 뉴로텍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희귀 신경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서미경 박사는 최상현을 마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수의 혈액에서 발견된 신경억제제, 조작된 의료 기록들,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사례까지. 병원 이사장이 급히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최상현 의사를 즉각 정직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준석이 발견한 문서들은 이 실험이 단순히 한 의사의 일탈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암시했다. 김태우 경관은 경찰본부에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뉴로텍 제약회사와 연관된 다른 병원들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코타는 여전히 지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걔의 날카로운 감각은 여전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수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지수의 의식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도 조금씩 더 많이 움직였다. 다코타는 흥분된 상태로 꼬리를 흔들며 계속해서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미경 박사는 이 모든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아빠, 희미한 속삭임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일간의 긴 침묵이 마침내 깨진 것이다. 하지만 지수가 한 다음 말은 모든 이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파란 가방, 무서워요. 준석은 즉시 김태우 경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다코타가 계속해서 반응했던 최상현 의사의 파란 가방이 떠올랐다. 그 가방을 찾아야 합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캐롤라인은 자신이 수집한 더 많은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것은 최상현 의사가 뉴로텍 제약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다. 메일에는 프로젝트 슬리핑 차일드라는 암호명의 실험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캐롤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깊은 수면 상태에 빠뜨려 새로운 약물의 효과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들의 최신 실험 대상이었죠. 서미경 박사는 지수의 회복을 돕는 동시에 그동안 투여된 약물들의 정확한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약물들은 아직 임상실험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나 다름없죠. 민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병원 이사장실을 찾았다. 제 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전원된 것으로 기록된 어린 환자들의 명단이었다. 김태우 경관은 특수수사팀과 함께 최상현 의사의 진료실을 수색했다. 파란 가방은 보이지 않았지만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실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다코타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특히 병원 지하 창고 근처를 지날 때면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준석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다코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수는 조금씩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파란 가방 안에 반짝이는 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들 잠들어 있었어요. 서미경 박사는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지수의 발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최상현 의사가 투여한 약물이 의도적으로 발작을 유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발작을 이용해 더 강력한 약물 실험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병원 지하 창고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코타의 촉각이 다시 한번 정확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다. 병원 지하 창고에서 들리는 소리에 김태우 경관과 준석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다코타가 그들 앞에서 조용히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서류를 파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십니까? 김경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다. 놀란 남자의 얼굴이 빛에 드러났다. 뉴로텍 제약회사의 수석연구원 박정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최상현 의사의 파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늦었어요. 박정훈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미 모든 기록은 삭제됐고 남은 약물 샘플도 처리했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준석이 이미 모든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더구나 다코타가 재빨리 파란 가방을 물어 뺏었다. 가방 안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실험 기록과 약물 샘플이 남아 있었다. 한편 지수의 병실에서는 서미경 박사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지수의 뇌파가 특이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마치 지수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수가 깨어나 서미경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는 말을, 다른 아이들의 소리도. 민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캐롤라인은 재빨리 지수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동안 들었던 의사들의 대화, 다른 아이들의 상태,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약물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뉴로텍은 우리 아이들을 실험실 쥐처럼 취급했어요. 캐롤라인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그들은 신약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약한 아이들을 이용한 거예요. 김태우 경관은 특수수사팀과 함께 박정훈을 체포했다. 파란 가방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다. 거기에는 실험 대상이 된 모든 아이들의 명단과 투약 기록, 그리고 뉴로텍 고위 임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들어있었다. 준석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다. 뉴로텍의 불법 실험은 전국적인 스캔들로 발전했다. 언론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프로젝트의 전모가 낱낱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서미경 박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수처럼 의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코타가 아니었다면 민준이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절대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수의 마지막 증언은 더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빠, 제가 들은 것이 더 있어요. 최 선생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병원 이사장이었어요. 지수의 마지막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병원 이사장 윤성민이 경찰에 소환되었고 뉴로텍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밝혀졌다. 그는 수년간 불법 임상 실험을 승인하고 막대한 대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서미경 박사는 의료윤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그녀는 이제 소아신경과 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의장으로 임명되어 임상실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다. 캐롤라인은 다른 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의료윤리감시단을 조직했다. 우리는 환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힐 용기가 필요해요.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의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임상실험 절차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김태우 경관은 다코타를 특별 공로견으로 추천했다.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다코타는 이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치료견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고 다른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었다. 준석은 군 복무 시절의 경험을 살려 병원 보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는 수의사 경력을 살려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다코타와 지수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이제 다른 아이들의 치료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빠, 나도 커서 동물 의사가 될 거예요. 지수가 다코타를 안으며 말했다. 아픈 동물들도 돕고 아픈 친구들도 도울 거예요. 민주는 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미경 박사의 새로운 연구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자들도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의료진들의 환자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마지막 재판에서 윤성민 이사장과 최상현 의사 그리고 뉴로텍의 고위 임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불법 실험으로 고통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은 마침내 정의를 볼 수 있었다. 전주의 봄하늘은 이제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지수와 다코타는 매일 아침 병원 정원을 산책했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희망의 꽃들이 피어났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소녀와 그녀의 충직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이들에게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를 주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수와 다코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이런 의료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의 끝.